이 시간에는 제가 8개월 반 동안 약 258일입니다. 토요타 시에나 가지고 차박 루트를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하고 비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루트는 지금 보시면 8월 16일 캘거리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미국 북부, 그다음에 미국 북동부, 캐나다 동부를 거쳐서 다시 미국 동부로 들어와서 제가 캐나다 나갔다 온 거는 나중에 6개월 동안 미류 체류 기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자르느라고 기간을 자르기 위해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캐리비안 크루즈를 7박 8일 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미국 남부, 그 다음에 LA에서 하와이 크루즈, 카니발 크루즈 14박 15일짜리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타주로 해서 미국 서부로 해서 밴쿠버까지 올라가서 밴쿠버 아일랜드 들어가서 좀 있다가 이렇게 캘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자, 여행 경로는 방금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가로 있는 거는 그냥 경유지거나 1박도 하지 않은 것이요. 아니면 또는 중복되었거나. 자, 미국 북부 처음 약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자, 캐나다에서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즈, 인디아나, 켄터키는 잠깐 강만 건너갔다가 뷰만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델라웨어는 저녁에 잠만 자고 나왔고요.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주를 지나고 이제 약 한 달 반인데 제 여행 계획이 8개월 반이라 비자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캐나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월 1일 들어서 뉴브룬지,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온타리오를 거쳐서 10월 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부터 뉴욕,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를 다시 거쳐서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바하마 크루즈를 타고 다시 크루즈 여행 끝난 다음에 플로리다, 알라바마, 미시시피를 거쳐서 루이지애나,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 다음에 그 노갈레스란드를 가기 위해서 거기는 걸어갈 수 있어요. 멕시코 소노라주에 들어갔다 다시 아리조나로 나와서 캘리포니아, 하와이 크루즈를 14박 15일 타고 오면서 크루즈 여행 오면서 엔세나다라는 데를 들렀어요. 거기가 바캘리포니아예요.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끝난 후에 유타주를 가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콜로라도, 유타, 오레곤, 워싱턴주를 거쳐서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 6개월 좀 안 돼요. 5개월 며칠이냐? 20일이네요. 자, 캐나다시 들어와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주, 저희 집까지 이렇게 해서 약 8개월 반 동안 여행했어요. 총 나라 수로는 미국 37개주, 캐나다 7개주, 멕시코 3개주, 바하마 1개소, 이렇게 총 4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자, 총 여행 비용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차박을 주로 차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US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를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USD 캐나다 달러는 한 1.4 환율 적용했어요. 자, 대충 보시면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든 게 가스비예요. 여기 환산 금액만 보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그 나라 화폐로 쓴 금액이고 여기는 이제 USD로 환산한 거예요. 가스만 해서 한 4,300불. 이 제일 비중이 큰 거예요. 지금 총계 보시면은 18,000불 중에 25%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숙박은 호텔 하루 자고 캠핑장에서 한 달 정도, 총 날수로 보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차박했어요. 그 다음에 식품은 대충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잘 알 수가 없을 거고,
자, 여기에는 지금 기타에는 차량 수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관광에는 크루즈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일평균으로 보시는 게 아마 좀 보실 편할 거예요. 자, 가스는 하루에 17불 US 달러, 한 200km 뛰었다는 얘기네. 하루에 150에서 200. 자, 가스비는 하루 평균 17불. 숙박 비용, 이거는 캠핑장 비용, 호텔 비용만 들고 나머지는 다 차박 그렇기 때문에 하루 평균 3불. 자, 식품은 하루 평균 12불. 저희 둘이 다 대부분 밥을 해 먹었어요. 식품 식자재는 코스코나 월마트 이런 데 사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은 지금 이게 크루즈 비용이 있어서 이게 많은데 실제 이렇게 들질 않았어요. 나중에 크루즈 비용 따로 빼서 계산해 볼게요. 기타는 가다가 옷도 사고 컴퓨터 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평균 US 달러로 71불 들었어요. 캐나다 달러는 약 100불,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되겠네. 하루 평균. 하루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엔 70일 있었고 미국에서 215일인데 여기는 이제 크루즈가 포함된 거예요. 아까 크루즈 비용은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고, 기타 비용 중에 이제 노트북 한 800불 미국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차량 정비 토론토에서 한번 하고, 요 BC주에서 한번 좀 큰 거 고치느라고 한 2,200불이 들었어요. 캐나다 달러로. 그럼 한 220만 원 되네요. 한국 분들 보시면 좀 놀랄 건데, 미국이나 캐나다 차량 정비비 비쌉니다. 자, 제가 아까 크루즈 비용 말씀드렸는데, 크루즈를 2번 했어요. 캐리비안 크루즈 7박 하고 하와이 크루즈 14박. 자, 크루즈 비용, 여기에는 지금 주차비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주차비가 상당히 좀 심해요. 자, 캐리비안 크루즈는 967불, 하와이는 3,826불. 1일 평균은 큰 의미는 없을 건데, 여긴 주차비가 들어가서 좀 비싼 거예요. 주차비가 캐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 포트 캐나베럴 하루 17불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50불 좀 넘네요. 그 주차비 빼면은. 여기는 하와이 크루즈는 하루에 23불을 냈어요. 23불이 얼마냐? 120 한 2불 되네요. 주차비 빼면은 한 120 한 5불 하루 평균 1인당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를 제외하고 크루즈 비용, 이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전체 여행 비용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번 빼봤어요. 그러면 총 비용은 가스는 똑같고, 가스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식품은 똑같고, 관광 비용, 아까 제가 관광 비용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빼고 나면은 미국 달러로는 13,537불, 캐나다 달러 19,000 되네요. 19,000. 그러면 한국 돈으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하루 평균은 이제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다 똑같고, 식품까지는 관광 비용은 하루 7불 들었어요. 그다음 기타는 13불, 기타는 변동 없었고, 관광 비용만 하루 평균 7불. 저희들이 좀 솔직히 워낙 장기간이다 보니까 좀 비싼 관광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둘이에서 50불만 잡아도 285일 300불 잡으면은 얼마냐? 50불 잡으면 535 15,000불이에요. 15,000불 여행 비용만.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가면서 거의 US 달러로 거의 90불 가까이 1인당 그렇게 지불한 적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 여행하면 이게 좀 문제예요. 단기간 한 달 이내면은 좀 비싼데 좋은 관광지도 가볼 수 있는데, 장기 여행하면 그 비용이 워낙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기름값이나 먹는 비용 합한 것보다 더 들 수 있어요. 그 관광지 다 이거 찾아다니면. 그러면 이제 전체 비율은 좀 달라져요. 관광 전체 여행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32%, 거의 3분의 1 차지하죠. 여행 비용에. 자, 숙박은 별 큰 영향은 없고 거의 차박 그렇기 때문에 숙박은 하루 평균 5불, 식품도 큰 영향은 없고. 자, 관광 식품이 한 4분의 1 차지했네요. 그다음 아까 가스가 31% 차지했고, 3분의 1. 이거 식품은 한 4분의 1.
자, 관광은 14%, 기타가 한 4분의 1. 뭐 컴퓨터하고 차 정비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주로 이제 여행 중 가장 중요한 게 숙박하고 차박이에요. 주요 제가 이용한 주요 차박지는 월마트에서 한 70% 잡고 트럭스탑에서 한 5% 잡았어요. 미국 북부라든가 동부 쪽은 남부도 마찬가지고 좀 트럭 스탑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미국 북동부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물류량이 적어서 트럭 스탑들이 얼마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월마트 트럭 스탑을 주로 이용했고, 이제 보조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자는 데가 이제 스트릿 방키, 그냥 말 그대로 길가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트 에리아, 이렇게 미국은 레스트 에리아들이 잘 돼 있어요. 차량들 잠시 쉬어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홈디포라든가 로이스 등 홈빌더들, 그 다음에 코스코도 허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큰 그로서리 샵들, 예를 들어서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쪽은 뭐 서베이라든가 세이브온푸드 이런 데서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캠핑은 주로 이제 20 내지 30불 하루 이 정도, 주로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하루 20 내지 30불 한 20일 정도 잤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주립 캠핑장은 할인이 안 되고 패스포트 아메리카라고 개인 캠핑장들 이걸 좀 적용해 주는 데가 있어요. 한 50%. 그런데 자꾸 딱 호텔에서는 딱 하룻밤 잤어요. 그다음에 크루즈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주일짜리하고 2주짜리를 다녔기 때문에 21일 됐습니다. 자, 무료 숙박지를 찾는 경우는 찾는 방법은 아이오버랜드라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월마트 나와 있는데도 안 나와 있는데도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러는데 설령 안 나왔더라도 아이오버랜드 안 나왔더라도 지도에 월마트 있으면 저는 일단 갔어요. 가서 큰 뭐 상황 봐서 그냥 잤어요. 자, 기타 좀 중요한 정보로는 여행을 차박을 주로 하다 보면 캠핑장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박만 하다 보면 샤워가 문제가 돼요. 이게 미국 달러로 한 25불 내에 하는 것 같고 캐나다는 한 35불 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월 비용은 25에서 아까 제가 35고 두 사람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홈짐은 무제한 사용 가능한데 타지에서는 10회 이상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한 짐에서 한 달에 10회가 아니고 한 짐에서 한 달에 10회 이상 사용하면 그거 차지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주로 또 캠핑장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식수를 이제 많이 필요로 할 때 이게 20리터든 25리터든 이걸 한두 통 이제 할 때는 요새는 캠핑장들이 특히 주립 캠핑장들이 셀프 체크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물 받아갖고 나오면 돼요. 셀프 체크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같은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그라운드나 파크 뭐 시립이든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파크든 이런 데 가면은 그 수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음용수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그 다음에 이제 급하면은 월마트에서 구입을 해도 됩니다. 월마트 그 동그란 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량으로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건 한 2리터 정도 통을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럼 도서관이나 플래닛 피트니스, 월마트 화장실 앞에 뭐 이런데 있어요. 물 받는 데가, 음용수 바로 마시는 데가. 그다음 세탁은 이제 코인런드를 주로 이용했는데 5 내지 10불이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코스트코를 이용할 때 제가 이제 그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여행을 아까 보셨듯이 여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거의 한 3분의 1 비용이에요. 물론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한 20 내지 25%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름 넣으면 아마 이제 포인트가 많이 쌓일 것 같아서 여기서 익스큐티브 제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익스큐티브 멤버십 2% 적립해 준 거 그걸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원래 그대로 해갖고 나왔는데 다운그레이드 안 하고.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법인이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코스코는 현재 마스터카드를 써요.
그다음 미국 코스트코는 USA를 미국 코스트코는 비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각 코스트코. 여기서 기름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기름 넣는 경우도 가끔 비자 카드 없으면 안 되는 데 있어요. 플로리다, 텍사스 오스틴인가? 근바에서 그런 한 2번인가 겪었는데, 코스트코 마스터 카드 가지고는 기름 못 넣습니다. 차라리 다른 비자 카드는 있어도 되는데, 비자 카드 없으면 기름 못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사면 그 회원 또 뭐 1%인가 적립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물론 2%인데 그게 또 적립이 안 돼요. 그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니까 그냥 회원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는 항상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비자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미국 분들이 캐나다 오실 때는 마스터 카드 하나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결제가 됩니다. 아마 지금 캐나다 코스트코도 지금 아마 비자로 바꾸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요새 뭐 밖에를 안 나다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